오늘은 기파경피 종합 5편 찍을 거고요. 저번에 기파경피 A부터 Z라 해서 거의 종합 4편을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종합 5편을 찍게 됐어요.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이제 기파경피 매매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천사를 좀 관찰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대본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수업 듣듯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듯이. 일단 이번에 기파경피를 할 때 준비물이 좀 있거든요. 준비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뺐고요. 기준선, 일목 기준선이죠. 기준선 26, 78, 226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RSI 선 14짜리에요. 14 길이 14짜리 이렇게 딱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가격 따라서 보조지표가 좋게 나타나는 어떤 후행성 지표기도 하고 그나마 RSI가 조금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은 50선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가격 변동이 잘 일어나는 편이라서 저는 RSI만 쓰고 그 다음에 기준선 26, 78, 226선을 쓰는데요. 제가 그 WMA, 뭐 SMA, EMA 다 써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차트를 계속 보면서 뭔가 잡아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 없을까 막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뭐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막 WMA도 써보고 EMA 써보고 막 이 숫자 저 숫자 다 써보고 장기선도 뭐 120 썼다가 240 썼다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얻어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선들 있죠. 이 일목 기준선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 뭐 20선, 60선, 뭐 120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연연해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프라이스 액션이다. 어떤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동의 흐름, 뭐 고점이 높아졌는가, 뭐 저점이 뭐 낮아졌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원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번에 차트를 엄청 오래 보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26일선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26선 밑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 잡는 거를 이제 선호를 했었는데 그 방법은 뭐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떤 거기에 파동에 좀 뭐라 해야 될까 파동의 중요성? 파동에 뭔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밑에서 올라오는 파동들 있죠. 예를 들면 원래 같았으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딱 피보나치를 그었을 텐데 지금은 좀 더 이제 파동 개념 뭐 여기서 한번 꺾었죠. 변곡이 일어났죠. 그럼 이런 데서 뭐 피보나치를 이렇게 끊는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잡으면 정말 좋은데 못 잡았을 때를 대비를 해야겠죠. 제가 그 첫 파동 못 잡는다고 해서 매매를 쉬어버리면 할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조건 자체가 저는 피보나치 어떤 0.5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친다 혹은 0.5까지 안 온다 라고 했으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타이밍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선 위에 혹은 닿았을 때 그때도 어떤 기파갱피 매매법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준선 위에 있죠. 지금 저는 이제 226선 요거는 일단은 꺼둘게요. 이건 잘 보진 않지만 끄고, 기준선 위에 있지만 기파갱피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동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3개 선이라 했죠. 26, 78, 226. 이거를 왜 이렇게 세팅을 했냐면, 일단 26은 완전 초단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단기선이죠. 단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5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타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으면 뭐 길게 먹지 않는 이상 1시간 안에 보통 끝나는, 익절 자체가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2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78은 중기선인데, 이 78선은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60일이랑 비슷해요. 가장 흐름 자체가. 그리고 26일선은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한 21선 정도가 비슷하고, 그렇게 이동평균선으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20과 60을 쓰면 되겠죠. 실제로 매매 적용하는 거는 타점을 잡는 거는 보통 이제 26과 78만 써요. 그리고 226선은 쓰지 않아요. 226선을 쓰는 경우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뭐 예를 들면 현재 큰 추세가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226이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한 150, 160 그쯤 될 거예요. 그 장기적인 선이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뭐 장기적 추세에서 뭐 상승 추세 있나, 뭐 하락 추세 있나, 이런 걸 보려고 갖다 놓은 거고. 그리고 보통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쳐놓은 거 있죠. 저 이런 자리들을 좋아하는데, 이 자리들이 뭐냐면 이 세 개의 선이 가장 뭉쳐 있을 때예요. 뭉쳐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데들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안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였을 때 요거를 보기 위해서 226선을 켜두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뽑자면 226선에서 가격이 멀리 떨어지면 슬슬 이제 낙폭과대가 나올 때가 된단 말이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좀 멀리 떨어지면 낙폭과대가 나올 때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 보통 이제 장기선에서 한번 받아주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신호를 보기 위해서 좀 한 세 가지네요. 그게 그렇게 보기 위해서 이 226선을 쓰는 거고, 평소 매매를 할 때는 이 26과 78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박스가 모여, 이렇게 박스 쳐놨는데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모여 있다가 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모두 그렇진 않지만 큰 추세가 시작되는 어떤 확실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시세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횡보를 거쳐요. 이전에 이 세 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때까지 횡보를 막 거쳐요. 그러다가 이제 수렴이 끝났으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폭발을 하겠죠. 밑이든 뭐 위든. 그때 그 시작점을 찾아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추세가 만약 진짜로 이어진다면, 별탈 없이 이어진다면 꽤나 큰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적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226선을 쓰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모였죠. 이런 데서 이랬을 때 이 세 개 선이 모였을 때 만약 우상향 한다면 좀 크게 간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금방 모였다 금방 가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준비되는 그 준비 시간이라고 할까요? 응축되는 그 과정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짧게 한번 빵 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기 위함이고, 보면은 그리고 226일선에서 어떤 지지나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매매하는데 그 참고 정도만 하지 어떤 타점을 잡는데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점 잡는데 이용하는 거는 어떤 타점의 기준이 되는 건 이 두 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선 26일선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똑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26과 78선은 정배열이어야 돼요. 혹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잠시만요. 다 없애고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닌데, 그 시작점의 첫 파동이 되려면 딱 끄었을 때 이 0.5와 0.66 이 사이 혹은 0.5 정도의 이 두 선이 존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내 거 체결되고 반등 받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가장 이제 베스트고, 만약 진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이 추세의 시작의 첫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번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그었다고 칠게요. 했는데 기준선이 여기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네, 저는 만약에 여기서 또 깁하갱피를 했어요. 근데 기준선이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지금 0.5랑 이제 맞닿아 있는데, 만약 위로 올라간다고 쳐요. 좀 더 위로,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생긴다 쳐요. 뭐 그럴 때는 조금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 26선 아니 78선까지 이 위에 있다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뚫리면은 0.5에서 받을 확률이 많아지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승을 하는데 이런 부분 좋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보나치를 딱 끄었어요. 끄었는데, 자, 이 두 개의 선이 파동 시작가 안에 있으면 좋아요. 파동 시작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0.5와 0.66 사이에 있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 있죠. 근데 이 78선은 파동 시작가의 살짝 아래에 있고 이 26선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걸 해석해 보면 이 추세의 첫 파동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추세가 터졌고 그 상승하는 와중에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이제 피보나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 칠게요. 자, 그랬을 때는 보면은 0.5와 0.666이 사이에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두 선이. 그렇다는 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이 파동의 첫 타이밍을 잘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물론 잡아도 여기서 꺾이면 그만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 밑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매매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위에 그림에서는 좀 불안해요. 왜 그러죠? 보세요. 저는 0.5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선이 여기가 아니라 내 0.5 라인에 있다고 치죠.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0.5 라인에서 반등. 네, 뭐 이런 게 좀 비유하기 좋겠죠. 이거는 여기 들어와 있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피보나치를 그었는데, 자, 0.5 라인에 이 기준선이 들어와요. 물론 여기서 올랐지만, 그래서 나는 좋다 하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뚫려버려요. 뚫렸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78선이 중기선이 제 파동 시작가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 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이란 말이죠. 78은 진짜 최종 방어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선이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 손절 라인은 거의 이쯤인데, 내 파동 시작가쯤인데 들어왔는데 다 뚫고 78선이 만약 이 밑에 있다면 그만큼 내가 감수해야 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이 밑에 보라색 선으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여긴 없는 거. 근데 이 빨간색 선은 그대로예요. 제 0.5구간쯤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나왔잖아요. 못 나오고 쭉 밀렸죠. 그렇다는 건 다음 이제 중기 추세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중기 추세선이 내 손절 라인, 즉 파동 시작가죠. 파동 시작가보다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래에 있으면 내 것만 탁 손절시키고 그 중기 추세, 요 중기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아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내가 딱 피보나치를 껐어요. 피보나치를 딱 끄을 때 어쨌든 내 파동 시작가가 이 아래에 있어야 돼. 중기 추세선 이 아래에 내 파동 시작가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뭐 여기서 한번 했을 테고 일단은 근데 제 가격 안 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제 예전 방식은 이거예요. 제 예전 방식은. 근데 바뀐 방식대로 하면 전 여기서 이제 끄을 거예요. 뭐 예전 방식대로 해도 여기서 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삼각 수렴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조금 도박성이 있는 자리다. 왜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깃팡잉피를 할 때 이 고점으로 연결한 이 선 있죠? 여기 고점이 이 전 파동의 고점을 지금 못 넘겼잖아요. 여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땐 안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원래 하락 추세로 이어지려면 저점도 갱신을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저점을 갱신을 안 하고 이 밑에서 받아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떤 형태가 된다? 삼각수렴 형태가 된다. 그럼 삼각수렴 패턴을 보고 혹은 어떤 추세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추세를 보고 그때 진입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도.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했다 치면 제 지금 파동 시작가는 여기죠.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제 진입가는 여기가 될 테고, 그럼 이 사이에 78선 그리고 기준선이 있는가? 근데 기준선은 꼭 없어도 돼요. 이 26선은 꼭 없어도 돼요. 뭐 있으면 더 좋지만, 왜냐면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여기서 기준선 26선 단기선을 저항받고 한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78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78선이 내 손절가보단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요 78선을 뚫리더라도 분명 내가 들어간 파동 시작가는 어쨌든 파동의 저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런 거 감안하면서 어쨌든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파동 시작가, 즉 손절 라인이 되겠죠. 거기 위에 중기선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기선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내 손절을 터뜨리고 중기선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좀 올라갈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중기선이 내 파동 시작가 위에 존재할 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인데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새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떤 이 26일 기준선만 보는 거예요. 26일 기준선만 보고, 지금 요 뭐래돼, 이 중기선 78선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어찌 됐든 제가 여기서 기파갱피를 뭔가를 한다고 하면 파동 시작가는 무조건 이 중기 추세선 위에 있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을까요? 근데 여기는 26선은 꼭 닿아줘야 돼요. 그 근방까지는 무조건 와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되겠죠. 여기 뭐 성공은 못했지만 이런 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빼고 이렇게 해놓고, 자 중기선은 한참 밑에 있어요. 그쵸? 한참 밑에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첫 파동을 못 잡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일 테고, 근데 어쨌든 이 중기 추세선까지 안 오고 이 단기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도 만약에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확실한 저점과 고점을 이제 피보나치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어졌고, 그럼 나는 0.5 구간에 오면은 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음 캔들에서 내려와서 내 거 체결했을 테고, 또 이제 그 상승분 1대1 손익비 먹었을 테고. 근데 이때 보면은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거 78선은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미 나는 이거를 빼고 이 초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거예요. 초단기적으로 접근은 하되, 대신 내 손절 라인은 터트리면 바로 자르겠다. 78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이게 상승으로 가려는 추세라면 단기적으로 이 기준선을 뚫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RSI 선을 또 이용을 할 거예요. RS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파동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파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파동이다, 그리고 살짝 못 올렸지만 약간의 작은 삼각수렴 형태 나오더니 다시 또 한 파동을 이어갔고, 그다음 다시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또 한 파동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요 RSI를 보는 건데, 자 RSI가 60은 찍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한 파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 지울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한 파동으로 봤어요. 그리고 난 눌릴 때 들어가야지 했어요. 근데 0.5에 닿았나? 이거 0.5에 닿았죠. 근데 이때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고점으로 찍었던 그 부분, 혹은 그 역캔들, 종가, 어차피 RSI는 종가 기준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가 딱 찍히고 나서 RSI가 확정이 돼요. 그럼 확정된 그 RSI 상태가 지금 보면 지금 5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레벨이. 근데 60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파동의 힘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저는 못했어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지금 고점, 저점 따지고, 뭐, 캔들 따지고, 이런 게 약간 프라이스 액션이거든요. 분석법이. 아무튼, 여기서 못 들어갔다 치고, 다시 이제 한 파동이 또 여기서 생겼어요. 그쵸? 그래 또 보니까, 여기서는 고점 쪽에 이 캔들 마감한 게 60을 찍었네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진입을 할 거야 라고 확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눌렸을 때 여기서 들어가겠죠. 근데 자, 지금 기준선을 꺼놨어요. 그쵸? 근데 제가 상상하는 기준선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요, 그 26선이 여기 0.5선 있죠? 0.5선은 이렇게 대충 이런 식이고, 그리고 78선은 대충 한 이 정도쯤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어도 된다. 78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안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단 킬게요. 근데 보니까 78선도 내 파동 시작과 위에 있네요. 뭐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단기 기준선이 조금 아래에 있네요. 너무 아래에 있어도 안 좋아요. 왜냐면 0.5선에 나는 들어갈 건데 0.5 구간에서 지금 단기 기준선도 밑에 있다는 거는 또 여기까지도 갔다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항상 그래서 RSI가 60은 넘었는지 꼭 체크를 해라. 만약 반대로 숏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숏 입장에서는 40은 넘었는가를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40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도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다시 키고 자석을 키고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기준선 이 단기와 중기 기준선이 지금 0.5와 0.666 사이에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기존에 0.618이었는데 지금 0.666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26 기준선과 78 중기선 요거를 뚫었어요. 종가 마감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0.666 그 위에도 뚫어버렸어요. 그쵸? 그랬을 때는 내 지지라인은 더 이상 내 손절가밖에 없어요. 그쵸? 내 파동의 시작가. 그랬을 때는 본절에 나와라. 충분히 줬죠, 본절을. 그리고 올렸죠.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드리고 원래 0.666이 아니라 0.618을 썼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너무 틀에 어떤 박혀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0.666으로 바꿨어요. 왜 0.666이냐? 0.5는 2분의 1이죠. 하프죠. 근데 0.666은 3분의 2예요. 즉, 이 실제로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한 1 중에 3분의 2까지, 즉 0.33 정도까지는 눌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판단하는 선이 0.66이라고 전 정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0.666 쪽 가겠죠. 근데 대충 그냥 0.666으로 했고, 여기를 뚫린다면 그거는 힘이 좀 떨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666으로 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고점을 갱신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참 예를 들어 내가 기판기피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랬을 때 이 파동의 전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전을 쳐다봐야겠죠. 근데 지금 전의 고점이 여기였죠. 누가 봐도 여기였죠. 그러면은 이거는 하질 않는 거예요. 최소한 꼬리로라도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번 파동에서는 얘를 넘겨줬죠. 근데 이번 파동의 중요한 건 사실 얘를 넘기는 것보다 얘를 넘기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도 이미 한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여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실패했던 이 고점까지 넘겨줬다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이 트레이딩에서 확실하다라는 말은 진짜 독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좀 신뢰도 높은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추세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선 매매를 할 때도 기준선 요거 하나만 보고 한다 할 때도 딱 닿았을 때 올라갔다가 눌린 때 받을 거야 라고 해도 이 고점이 전에 있던 어떤 파동의 고점을 넘겼는지 확인을 항상 해라. 넘기지 못했으면 삼각수렴 혹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거고, 그래서 항상 고점과 저점을 이제 계속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지금 고점 내리고 저점 내리는데, 그쵸? 고점 내리고 저점도 내리는 형태였어요. 좀 보면은 하락이. 근데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할 때 나오는 신호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저점을 높여요. 저점을 높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돌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추세가 전환이 됐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추세 전환이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저점만 높인 것 뿐이에요. 진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고점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진짜 중요한 기본기거든요. 그쵸? 여기로 봐야겠네요. 여기까지도 알 수가 없죠. 봐봐요. 딱 여길 딱 그었어요. 그랬을 때 고점 못 넘겼죠. 근데 그렇다고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쵸? 혹은 삼각 수렴이 아니더라도 어떤 슬슬 이제 뭔가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추세가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한번 눌려줬잖아요. 여기서. 근데 안 눌리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저점을 갱신을 해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점을 넘겨버려요. 이렇게. 그쵸? 바로 눌림 없이. 그러면 이 고점을 넘겨버린 형태가 나온다면 이때는 또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저점은 낮아졌어요. 그럼 하락 추세죠. 근데 고점도 높였어요. 그러면 뭐죠? 나팔형 패턴이잖아요. 이럴 때까지는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파동을 기다려봐야 아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눌림이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점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간 형태로 확신을 갖고 이제 확신이라 하면 안 되겠죠.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해야겠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러고 또 이렇게 내려 꽂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고점 저점 뭐 판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동안 이제 좀 기준선, 그러니까 그게 뭐 일목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동평균선 SMA, WMA, EMA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좀 목매다른 게 아닌가, 너무 연연히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어제 차트를 그렇게 열심히 본 건데 이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선 위에서 그 어떤 피보나치를 할 때도, 기파갱피를 할 때도 뭐 꼭 이 26일선 기준선 이 밑에서 올라온 애만 잡아라는 아니에요. 절대 이 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때 보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그만큼 가지고 가야겠죠. 딱 했을 때 78선이 내 파동 시작가보다는 아래에 있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뚫리면 확실하게 그냥 과감하게 잘라겠다, 이거는 여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딱 그었는데 이 빨간색 기준선마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공중부양돼 있는 이 기준선에 와 있지 않은 그런 선들은 건들지 마시고, 기준선에 닿고 여기 기준선을 뚫리지 않더라도, 이 밑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빼꼼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준선 딛고 올라가면 이 전고점 돌파했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해도 된다. 그때 RSI 참고했을 때 60 이상이면 해도 되고, 60 이상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좀 힘이 다한 것 같으니 하지 마라 라는 게 제 설명이고, 그리고 또 뭐를 알려드릴까요? 진짜 두서가 없죠. 그냥 생각나는 거대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고점 저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전파동의 고점은 넘겼는가, 저점은 넘겼는가, 그리고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파동이 끝났는지, 한 파동이 어디서 끝났는지, 이런 데서 끝났고 이게 눌렸고 이게 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파동 끝났고 이 고점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감을 좀 많이 잡아야 된다.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감을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찝어준 경우, 이렇게 눌러준 경우를 눌림목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눌리지 않았다 한들 좀 오랜 기간 좀 다져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차트상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막다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점이라고 보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한 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게 지금 캔들 3개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딱 들으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경우에는 저는 파동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한 파동이었죠 여기서, 그쵸? 근데 이거는 두 파동인 거예요. 한 파동 엔드 저점, 그리고 다시 한번 한 파동 해서 여기가 저점 고점, 그리고 여기가 저점 고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좀 차트를 이것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확실하게 눌러준 데 있죠. 평소에는 이런 데를 저는 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한 파동으로 보고요. 한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한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또 한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도가도 못한 애들. 그럴 때는 전 여기가 한 파동, 그러니까 시작가 됐죠. 그리고 이걸 한 파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저점으로 보고, 그 다음 또 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점으로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만약에 한 파동이라 생각했으면 여기서 지지받을 걸 생각해야겠지만, 지금 한 파동에서 두 파동으로 나뉘었죠. 그럼 여기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점 고점 판별하는 거, 어디가 눌림목이고 어디가 이제 고점이고 막 이런 거 판별하는 거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캔들 형태는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나마 좀 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고점 항상 보면은 이 캔들의 어떤 파동의 고점에서, 고점 부근에서 보면 이런 망치형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망치형들이 나와요. 근데 양봉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제 기억으로 음봉인 거 있죠. 여기가 음봉으로 떨어진 애들, 여기가 음봉으로 떨어진 애들은 보통 그냥 쭉 하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 많은 확률로 인해서 낙폭가대로 이렇게 쭉 한 방에 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예시, 뭐 찾기가 힘들어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런 형태도 뭐 좋진 않겠죠. 이런 형태도 지금 반반이긴 한데, 이제 슬슬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견디기 못하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쭉 빠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매도세가 쭉 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근데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이제 반반 포인트 그 이후에 못 이기니까 그냥 바로 빼버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밑에서는 어떤 올라와야 돼요. 밑에서의 어떤 영망치 있죠. 방금 설명드린 부분도 마찬가지. 밑에서 나오는 영망치는 괜찮아요. 대신에 양봉이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들. 밑에서 나오는 영망치는 나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양봉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에서는 이거는 나쁜 의미다. 위에서의 영망치는 나쁜 의미. 그러니까 저는 맹신하진 않아서 그냥 참고 정도, 진짜 그냥 간단한 참고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전 캔들을 원래 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냥 이런 형태가 뜨면 좀 나쁜 의미. 근데 거기에 음봉이다. 그럼 조금 더 확률 높다. 그리고 밑에서 바닥 구간에서의 어떤 이런 망치형 뜬다.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양봉이어야 된다. 그 정도. 이것도 똑같아요. 영망치 말고 망치형도 똑같아요. 고점이든 저점이든 밑에서는 양봉이 뜨는 게 좋고요. 위에서는 음봉 뜨면 이제 추세 숏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기준선들보다 프라이스 액션의 형태 구조, 형태 파악이 액션의 구조 파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2번 고점에서 이 RSI가 60을 터치해주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3번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패턴 형태 있죠. 패턴 돌파 이후에 혹은 돌파 시 RSI 50 참고한다. 왜냐면 50에서 올라가서 혹은 올라간 이후에 내려와서 50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50선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큰 시세의 시작은 단중 장기선이 모인 다음 시작한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이때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피보나치 그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78선은 손절가 즉 파동 시작가 위에 있어야 좋다. 만약 그 밑에 있을 경우는 26 기준선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할까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78선까지 안 오면 아까 했던 건데 78선이 내 손절가 아래 있으면은 결국에 의지해야 될 거는 26선 혹은 내 손절가 쪽 파동 시작가겠죠. 거기 지지를 이제 두 개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6선이 내 손절가보다 위에 있다. 그것도 한참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 기준선 뚫리면은 내 손절가까지 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었을 때 RSI 같은 거 참고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약간 보호 장치로 걸어놓은 게 0.666 선이죠. 0.666 밑을 종가로 마감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본절에 나와라 라고 했던 게 그 보호 장치죠. 근데 반등이 나와서 내 본절까지 오면 다행인데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근데 저는 손절가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손절 당해도 또 다른 때 또 매매해서 수익 내면 되니까. 그리고 6번 226선은 선의 역할, 큰 추세 확인용, 그리고 시세 큰 추세의 시작점 확인용.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세 개 모여야 되는 거 있죠. 4번 참고. 요 정도? 그리고 낙폭과대 같은 아니다. 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고 지지나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 지점, 멀리 가격이 226선과 멀리 있다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쵸? 가격이 226선 멀리 있다가 만약에 하락이나 혹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승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한 번은 뭐 약반등이라도 나오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게 226선이다. 그리고 어떤 큰 추세 확인용,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큰 추세의 시작점, 아까 4번에 말했던 단중장 모이는 그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항상 여기서 추가는 이거 먼저 할게요. 항상 고점 앤드 저점 캔들 형태 확인해라. 그리고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 전고점 높였는지 전저점은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라는 의미죠. 프라이스 액션 구조 파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 크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7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예전에 있었던 내용 보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고,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1번 이 기준선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저점과 고점을 그 구조를 파악하는 어떤 파동의 개념, 파동의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차트가 눈에 익으면서 길이 보일 거예요. 아무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종합편 10편이죠. 종합편 10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6편 나오겠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찍은 영상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잘못 전달됐을까봐 추가로 하나 설명을 하고 갈게요. 아까 기준선에 닿았을 때 그때
그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 위에서 반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해도 된다 그랬죠 아까. 근데 그때 RSI 50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선이 안 닿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근데 그었더니 기준선 여기 기준선도 0.5 구간에 와 있고 그리고 RSI도 50 부근이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돌아가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위에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그 평단 자리에 기준선이 26선이 존재하는지 그 부근에 그리고 RSI는 50 부근에 존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